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데님, 그 중에서도 복각 데님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데님에 접근해야 될지 모를 때 대략적으로나마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님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어디에서 주름 잡을 정도는 아니죠. 복각 데님들에 관심을 가진 지는 이제 2-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연차가 높으신 데님 헤드분들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가 다 아는 이야기 아니면 다소 식상한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저 데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한 아이가 열심히 이쪽 세계를 즐기고 있구나, 그리고 과거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간단하게 기초 지식들을 말해주는구나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이나 정보들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복각 데님의 입문 전 알면 좋은 정보들, 복각 데님입니다. 일단 복각 데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복각이 정확히 무엇을 복각하는 건지, 청바지, 데님, 진 등 이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네이비 정장 바지도 청바지 아닌가요? 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뭐 청색 바지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오늘 이야기할 청바지에는 정장 바지가 속하진 않습니다. 청바지라 불리는 이유는 바지의 색이 청색이라서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청색을 가진 원단으로 만든 바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청색 원단의 이름이 바로 데님입니다. 데님의 사정적 정의는 능직의 두꺼운 면직물인데요. 즉 리넨과 기모처럼 특정 원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 원단을 사용해 만드는 바지들을 통틀어 데님 팬츠 혹은 줄여서 데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같은 이유로 이 원단으로 만든 재킷을 데님 재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선 데님을 사용해 만든 바지를 뭐라 부르냐?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진입니다. 이 진이라는 단어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청바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진 또는 청바지를 만드는 원단인 데님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인디고 색상은 아니었는데요. 능직으로 짜여진 데님은 내구성이 좋아서 과거 해군의 옷 혹은 작업복으로 사용되는데요. 이때 제작한 데님은 베이지색과 카키색 사이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 색상은 오염이 쉽게 보이는 색상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디고로 염색을 했다고 해요. 이 인디고 색상의 천을 가지고 바지를 만들어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의 리바이스의 창시자입니다. 당시 미국의 골드러시 현상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튼튼한 작업복을 필요로 했는데요. 리바이스는 당시 작업자들에게 작업복을 판매하며 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제품을 수정시켜 청바지의 여러 실용적인 디테일들을 첨가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청바지 뒤쪽을 보면 벨트 라인과 뒷주머니 사이에 원단을 추가해서 활동성을 높이는 디테일을 넣었는데요. 이것을 요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청바지 앞부분 오른쪽에 작은 주머니가 있는데요. 여기는 워치 포켓이라고 부르는 주머니로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회중시계를 넣었던 주머니라고 하죠. 또한 데님은 두꺼운 원단이라서 벨트 루프나 주머니 등 전체적으로 봉제를 강하게 하는데요. 특히 주머니를 자주 사용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더욱 내구성을 높이는 디테일인 리벳을 사용합니다. 이 리벳 디테일이 들어간 청바지가 히트를 치며 리바이스의 청바지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고 여러가지 라인업의 데님들을 출시하는데요. 그중 오리지널 핏인 리바이스 501은 현재까지 리바이스를 대표하는 라인으로 남아있고, 이러한 형태를 가진 데님을 5포켓 데님이라고 부르며 지금의 청바지의 기본 형태로 자리잡게 됩니다. 또한 앞으로 설명할 복각 데님 팬츠들은 전부 과거의 리바이스를 복각했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리바이스 청바지에는 실용적이진 않지만 단순히 멋을 위한 디테일도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청바지 뒤쪽 가죽 패치에 자신들의 로고를 박습니다. 그리고 뒷주머니에 갈매기 모양이라 불리는 스티치와 뒷주머니 옆에 빨간 리바이스 탭을 달기 시작하는데요. 이 3가지 특징을 통해 비슷한 청바지를 입더라도 뒤를 보고 리바이스 바지임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리바이스의 광고를 보면 뒤쪽에 디테일을 부각시키는 광고가 많아요. 당시의 청바지는 작업복으로 멋을 내는 옷이 아니었지만 이 옷들은 여러 젊은 연예인들이 입기 시작하면서 젊음의 상징, 나아가 반항의 상징이 되며 청바지는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리바이스의 데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장을 바꾸고 디테일을 수정하는 등 지금에 오기까지 조금씩 디테일들이 변했는데요. 리바이스의 갈매기 스티치, 레드탭, 가죽 패치도 연도별 제품마다 조금씩 다른 디테일을 보이고, 이런 눈에 띄는 디테일뿐만 아니라 매우 사소한 것들, 가령 리벳이라든지 지퍼 등의 부자재로 시작해 셀비지 방식, 사용하는 실의 색상 등도 조금씩 변화하며 딥한 컬렉터 분들은 당시 제품들을 수집하고 공부하며 현재까지도 과거 리바이스 제품은 높은 가치를 지닌 물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데님을 패션 아이템으로 즐기는 사람이 늘고 나아가 빈티지 리바이스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시장이 풀린 빈티지 리바이스는 더 이상 옷이 아닌 마치 피규어 같은 하나의 컬렉션 아이템이 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은 점점 더 희소성을 띠게 되고 지금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싼 제품들도 있는데요. 당시 리바이스 디테일을 가진 데님을 입고 싶지만 당시의 제품들은 너무나도 비쌀 뿐만 아니라 지금 입기에는 사가버린 제품들이기에 당시 리바이스 디테일을 모방해서 새 제품을 만들고 나아가 당시 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일명 복각 브랜드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간혹 카피 제품인데 왜 이리 비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연히 원판과 비교하면 훨씬 싼 가격이긴 해요. 그리고 당시 제품은 가지고 싶어도 새 제품이 없기에 어쩔 수 없이 복각 브랜드 제품들을 구매하시기도 하죠. 데님 시장은 이후에도 성장하며 90년도와 2000년도에는 여러 고가의 데님들이 유행을 했고 한국에서도 디젤, 아페세, 누디진 등 여러 데님 브랜드들이 인기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행하는 핏에 맞는 옷이기 때문에 혹은 청바지 특유의 색상이 좋아서 입는 사람들 말고도 다른 특이한 이유로 데님을 입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데님의 페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복각 데님을 즐기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이유로 제품을 착용하죠. 에이징 혹은 경련 변화라고 불리는 페이딩은 쉽게 말하면 옷의 노화인데요. 데님은 이런 변화들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옷입니다. 특정 브랜드에서 나오는 데님 제품들은 오래 입고 세탁을 하면 인디고 색상이 눈에 띄게 빠지는데요. 이러한 현상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심지어 이러한 페이딩을 칭하는 용어들도 존재합니다. 사타구니와 주머니가 지속적으로 접히면서 일직선의 페이딩이 나오는 위스커, 무릎이 접히는 동시 뒷부분이 같이 접혀 벌집 모양처럼 자글자글한 모양이 나는 허니콤, 바지를 롤업해서 입으면 나타나는 선과 그렇지 않고 곱창지게 입으면 나타나는 스택스, 주머니에 무엇을 넣었는지에 따라 나타나는 포켓 등 데님의 페이딩은 자신이 직접 입으면서 자신의 습관에 따라 페이딩의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원단에 있는데요. 우선 능직으로 제작된 데님 원단은 멀리서 보면 한 색상으로 제작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흰색이 사이사이 보입니다. 이것은 데님 원단을 능직으로 직조하면서 두 가지 색상의 실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제작된 데님은 능직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복합적인 패턴과 색상을 띠게 됩니다. 또한 이 인디고 색상의 실에도 특징이 있는데요. 이 실은 처음부터 인디고 색상인 게 아닌 흰색 실에 인디고 염색을 해서 만들어진 실입니다. 가장 유명한 방식으로 로프다인 기법이 있는데요. 인디고 염료에 흰색 실을 여러 번 담그는 방식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면 실의 속까지 염색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데님을 오랫동안 입으면 특정 부위에 지속적으로 데미지가 가해지게 되고 그렇게 오랫동안 입은 데님을 세탁하면 그 부분에 인디고 염료가 빠지면서 내부에 흰색 실이 보이는데 흔히 이러한 과정을 워싱이라 부르고 이렇게 나온 결과물을 페이딩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현재에는 두 단어에 큰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입은 데님 페이딩 결과물을 보면 은은하게 페이딩이 빠진 청바지도 혹은 극명하게 페이딩이 빠지는 제품들도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입어야지만 페이딩된 데님을 입을 수 있냐? 아시다시피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데님 업체에서 여러 워싱 가공을 통해 페이딩 시킨 데님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간단하게 수축과 물 빠짐을 방지하는 기본 워싱을 시작으로 오래 입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가먼트 워싱, 청바지와 돌을 같이 넣어 돌리는 스톤 워싱, 모래를 뿌리는 샌드 워싱, 약품을 사용하는 케미컬 워싱, 프린트를 하듯 무늬를 새기는 레이저 워싱까지 정말 여러가지 방식의 워싱 가공법들이 나와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청바지를 소비하고 있죠. 하지만 시중에 나오는 페이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은 나만의 데님 페이딩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 페이딩을 낼 수 있는 데님 역시 따로 있는데요. 바로 생지 데님입니다. 노너시, 리지드, 로우 등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전부 다 생지, 즉 가공하지 않는 데님으로 만든 바지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이미 브랜드에서 워싱 처리를 한 데님 역시 데님의 특성상 오랫동안 입으면 자신에게 맞는 페이딩이 나오겠지만 이미 처리가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굉장히 미미한데요. 반면 가공이 되지 않은 생지 그대로의 옷을 입으면 마치 흰 도화지에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자신이 입으면서 받은 데미지가 데님을 가공시켜 온전히 자신이 만든 페이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오래 입은 청바지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디자인의 옷이 되고 데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페이딩을 내기 위해 주구장창 같은 데님을 오랫동안 입기도 하는데요. 이런 페이딩을 즐기기 위해 청바지를 입으며 데님 이류들을 깊게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데님 헤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단순히 청바지라는 아이템이 이뻐서 여러 워싱전을 구입해 입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페이딩 자체에는 별로 관심이 없지만 데님 특유의 색깔이 이뻐서 원워시 제품을 구입 후 되도록 옷을 적게 세탁해 고유의 색상을 지키려는 분들도 계시고 생지를 오랫동안 빨지 않고 입다가 나중에 한번 세탁했을 때 극명하게 나오는 페이딩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상으로 데님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특히 아직 데님을 경험해보지 않은 입문자분들은 생지 데님을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생지 데님은 사실상 현대에는 옷이라는 개념보다 피규어 같은 취미의 영역에 가까운 아이템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현대의 옷과 거리가 먼 여러가지 단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생지 데님은 대체로 굉장히 딱딱합니다. 페이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지 원단으로 만든 데님은 제품을 처음 착용해보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인데요. 내가 구입한 옷이 얼마나 불편할지가 궁금하면 제품 설명에 온스를 확인하면 됩니다. 온스는 야드당 원단 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로 쉽게 말해 숫자가 높을수록 두꺼운 데님 원단인데요. 온스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데님이 더욱더 딱딱하고 특히 생지는 세탁과 가공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특유의 풀기가 남아있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럼 왜 굳이 이런 불편하게 높은 온스의 데님을 입냐 하면 온스가 높을수록 페이딩이 극적이게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온스의 청바지를 오랫동안 입으며 은은하게 페이딩이 나오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온스가 높고 불편한 옷을 열심히 입으면서 확실하게 대비가 되는 페이딩을 즐기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런 식이다 보니 페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의 데님은 옷이라기보단 일종의 장난감이라는 생각이 들죠. 다음으로 원단은 기본적으로 수축률이 존재하는데요. 실을 짜서 만든 원단에 열이나 색탁 등을 하면 원단이 수축하며 옷의 사이즈가 줄어들기 마련인데요. 당연하게 원단의 수축은 무한정되는 것이 아닌 특정 원단에 따라 최고 수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브랜드들은 기본적으로 제품들을 제작할 때 원단의 수축률을 계산해서 제품을 크게 만든 뒤 세탁 같은 가공을 진행해서 의도적으로 사이즈를 줄여 자신들이 원하던 사이즈에 맞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원워시 데님 제품들은 내 사이즈에 딱 맞게 구입한 후 여러 번 입다 세탁을 진행해도 수축이 크게 되지는 않습니다. 티셔츠 같은 제품군들은 수축률이 높으면 불량으로 취급되기도 하죠. 하지만 생지는 말 그대로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기에 나에게 딱 맞게 입다가 세탁을 진행한다면 기존 제품들보다 드라마틱한 수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지 데님을 구입할 때는 자신의 기존 사이즈보다 한 사이즈, 두 사이즈를 크게 구입 후 입다가 나중에 세탁을 통해 사이즈를 줄인 뒤 수선을 하는 게 정석이죠. 또한 데님 세탁을 할 때는 반드시 단독 세탁을 하셔야 합니다. 페이딩이라는 게 결국은 실에 염료가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물빠짐이라고 부르는 탈색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기본적으로 옷의 불량 사유로 적용되기도 하는 현상인데 특히 복각 데님들은 이러한 탈색 현상이 잘 나타나는 걸 오히려 제품의 장점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축률과 세탁 유의사항들 그리고 생지 특유의 풀기를 제거하기 위해 사람들은 생지 데님을 물에 담가두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소킹이라고 부릅니다. 소킹을 통해 일부러 사이즈를 줄이기도 하고 혹은 사이즈를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소킹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소킹을 이렇게 하라 라고 단정짓긴 힘든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열을 가하면 크게 줄어들고 열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 수축이 최대한 적게 일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게 입다가 미온수 세탁에 돌려버리는데요. 소킹 정보는 찾아보면 정말 많으니까 상황에 맞게 검색해보세요. 이거는 다음에 제가 영상으로도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단점이 많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데님의 페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이 점차 늘다 보니 여러 복각 브랜드가 생겨 많은 선택지가 존재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매니악한 데님 제품들이기에 처음 입문할 청바지 가격으로는 꽤 나가는 편이기도 하죠. 또한 지금까지 말한 여러 단점들을 감수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성 혹은 취미의 영역으로 치부하기에 단순히 옷을 입는 용도로 소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비싼 청바지를 빨지 않고 주구장창 입는 것인지 절대로 이해 못할 여러 기괴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딩을 위해서 데님 팬츠를 입고 일부러 자전거를 타기도 하는데요. 친구들을 보면 다들 이해 못하긴 하죠. 만약 여기까지 들으시고도 자신은 생지를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환영합니다. 저 역시 데님을 즐기는 한 명의 소비자로서 매번 새로운 제품들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를 구입해서 한두 번 입어보기보단 좋은 거 한 가지를 구입해 오랫동안 입어보고 입을 만큼 입었다 싶으면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는데요. 만약 내가 처음으로 생지 데님을 구매해보고 싶다, 하지만 이런 두꺼운 데님 경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유니클로 셀비지 데님이나 브론슨 같은 10만원 이내 제품 혹은 에스피오나지, 아웃스탠딩, 프리즘웍스 같은 한국에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브랜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한 번은 경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당연히 여기 제품들도 잘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비싼 제품을 구매했다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너무 슬프잖아요. 방금 전에 셀비지 진을 추천드렸는데요. 셀비지는 셀프 엣지로 원단의 처리 방식입니다. 원단은 실로 만들기 때문에 끝부분에 실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보기 깔끔하게 정리한 데님 원단을 셀비지 데님 원단이라고 부르고 이 데님 원단으로 바지를 만든 것이 셀비지 데님 팬츠입니다. 실오라기가 한번 풀리면 원단이 손상되는 것을 막는 과거의 원단 직조 방식이라 보면 되는데 이 특징이 빨간 스티치로 셀비지 처리를 하기 때문에 바지를 롤업하면 이 빨간 스티치가 보입니다. 즉 요즘은 실용성보다는 패션의 용도로 소비되고 있죠. 따라서 셀비지여야 더 좋은 바지다 라는 건 아니고 패션의 요소로 들어가는 디테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갑자기 이걸 설명하냐 하면 이런 디테일적 요소이기 때문에 세비지 스티치의 브랜드에 따라서 자신을 대표하는 색상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모모타로 진스는 셀비지 스티치를 핑크로 사용하기도 하고 사무라이 진스는 카타나의 색상인 은색을 사용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데님들은 특정 디자인을 약간씩 수정하며 자신들의 데님임을 알리는 일종의 로고 플레이를 하는데요. 특정 부분의 디테일들을 보고 어떤 데님 브랜드인지 유추가 가능하죠. 가장 대표적으로 가죽 패치에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들이 들어가고요. 리바이스 뒤쪽 주머니에 들어간 갈매기 스티치 디테일들을 자신들의 브랜드의 막가에 변화시키는 등 여러 눈에 보이는 디테일들의 차이를 주고 원단, 부자재, 핏 등에서도 각기 다른 차이들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맞는 데님을 찾는 과정을 즐기게 됩니다. 또한 당연하게도 이런 디테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다른 데님을 입으면 다른 페이딩이 나오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데님은 자신이 직접 입어봐야 알 수 있기에 특히 다른 패션 카테고리들 중에서도 그저 자신의 신념으로 제품을 고르면 좋겠어요. 요즘은 엔간하면 다 잘 만들어서 이름이 알려진 브랜드들을 구입할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긴 해요. 결국은 다 경험으로 배워야 하는 분야이기에 내가 어느 정도 이런 제품들이 잘 맞고 재미있으시다면 그때부터 고가의 제품들을 하나씩 경험해 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저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데님을 즐기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다음 데님으로 오니 데님을 구입해 보고 싶은데요. 오니 데님의 특유의 페이딩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다가도 결국은 내가 끌리는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영상으로 시작할 계획이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